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지금보다 조금 더 즐겁게 살고 싶다, 가벼운 마음으로 쾌적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무와 인간관계에 오는 스트레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인해 솔직히 말하면 피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하루하루를 그래, 이것도 수행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민소의 꿈꾸는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구산하기 류순의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저자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독학으로 도쿄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학업에 매진 중에 속세의 허물을 깨닫고 승려가 되는데요. 그가 승려가 되어 얻은 큰 깨달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의 근저에 마음의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반응의 원인을 분석하고 쓸데없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엮어낸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 속에서요, 순도 높은 기쁨을 늘려가는 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증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쁨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쾌의 반응에 공감하여 자신도 쾌를 느끼는 것이지요. 이 마음 사용법을 불교에서는 기쁨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인생을 한껏 즐기고 싶다면 기쁨의 마음을 온전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뭔가 즐거운 일을 찾자라는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기운이 없고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드는 사람에게 기운 내자, 삶의 보람이 될 만한 것을 찾자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책이나 잡지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분명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에 격려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마치 기운 없는 사람에게 기운 차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을 찾으라는 말에는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즐기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약간 다른 발상을 합니다. 첫째, 쾌의 반응은 불혹과도 같은 것이라 없어도 좋다. 마음의 기본은 중립이다. 둘째, 쾌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감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집중하는 것이 요령이다. 셋째, 쾌는 타인의 즐거움에 공감하는 것으로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쁨에 집착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더라도, 삶의 보람이 없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마음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즐기려 해도 즐길 수 없는 마음에는 쾌로 반응할 수 없는 불만이나 후회, 어두운 망상을 하는 버릇 등의 마음속 응어리인 무의식의 체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선 의식을 감각으로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중립의 상태로 돌아와 몸의 감각을 제대로 느끼는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좋다,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단순히 힘을 내자, 즐기자라는 발상은 쾌의 반응이 부족한 마음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 상태가 곧바로 쾌로 반응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불교의 발상을 활용해 스스로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타인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다음에 등장하는 기쁨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연습입니다. 밖을 거닐면서 기쁨을 충전한다. 그러면 바로 연습을 해봅시다. 휴일낮에 산책을 나갑니다. 상점을 가든 공원이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웃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도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느껴봅시다. 아, 기뻐하고 있네? 잘했다.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저 기뻐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약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잘됐다, 좋겠다 라고 말해보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연습입니다. 인생은 괴로울 뿐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가 죽거나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노, 괴로웠던 과거, 누군가에 대한 집착, 그것은 그것대로 좋습니다. 다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감각을 의식해서 중립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명심한다면 서서히 마음속 응어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한 타인의 기쁨을 느끼는 연습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을 즐기는 비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정열이 메말라 간다, 열중하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런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면 웃으십시오. 즐거워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잘됐다라고 혼잣말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평생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에 공감해본다. 최근 고양이 사진집이나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남이 넘치는 가느다란 눈, 무심코 쓰다듬고 싶어지는 탱글탱글한 발바닥, 어디를 보아도 흐느적거리는 몸동작, 덥수룩하게 털로 덮인 몸. 아, 너무 귀엽잖아? 하고 마음이 고양이 상태가 되는 사람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도 기쁨의 마음입니다. 충분히 행복을 느껴주세요. 눈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만지며 고양이를 귀여워해 주세요. 손쉽게 순도 100%의 기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도 좋습니다. 앵무새도 좋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좋습니다. 동물은 배불리 먹어서 행복하고 잠을 자서 행복한 단순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두운 망상도 하지 않습니다. 원시적인 욕구를 채우면 그걸로 족한 세계에 살아갑니다. 사람이 동물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웃는 것은 그런 소박한 쾌의 상태에 마음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동물을 보고 만지고 장난치면서 기쁨의 마음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실천법입니다. 성가신 상대일수록 기쁨으로 반응해본다. 이것은 조금 상급편일지도 모르지만 성가신 상대방에게도 기쁨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과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국경일이어서 어디를 가든 인도 음악이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100m 간격으로 춤추는 인도인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인은 노래와 춤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다가 주위에 폐가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호텔에 들어가면 조용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도착해 보니 호텔 앞에도 춤추는 인도인이 있었습니다. 인도 영화에 나오는 장면 그대로 엄청난 광란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일본 남성 한 명이 시끄러워! 하고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인도인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조용해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인도인의 성격을 모르고 정통으로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분노한 그 남성은 급격하게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울이란 분노가 마음에 쌓인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는데 그 증상이 인도에서 재발한 것입니다.
그에게 인도는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노로 반응하면 오히려 반응한 쪽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다시 확인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생에서 성가신 상대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붓다의 지혜를 활용한다면 기쁨의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반응, 되돌려주기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말고 우선 상대의 기쁨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춤추는 인도인에게 분노해버린다면 분노하는 사람의 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오, 즐겁구나 라고 일부러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마음을 정리한 다음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호텔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50명가량의 인도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 의외로 소박한 시골 청년이었는데 알았어, 하룻밤만이야 라고 말하고는 음악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고요함 속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짜증나고 성가신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일부러 기쁨의 마음으로 반응해 봅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연습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은 무엇 하나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재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려 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재미는 대체로 자신의 욕구나 기대, 망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번뇌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세상과 마주할 때 마음가짐인 발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조차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정진해 나갑시다.